오늘 이제 저희 벡터스토어 이해와 활용을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맡게 된 이제 임소현인데요. 잠깐만 잘 들립니다. 네. 네, 목소리 나가요? 네. 목소리 들리실까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하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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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제 소개 간단히 하고, 사실 벡터스토어 주제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더라고요. 과거 자료 찾아보니까. 그래서 유료 특강으로 다뤄진 그 자료가 있어서 박사님이 해주신 자료가, 제가 그거에 엄청 비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벡터 스토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왜 이제 도입할 때 어떤 것들을 검토하면 좋을지, 그리고 간단한 사례랑 함께 이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은 국문과고,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을 해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소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전에 공지했었던 거는 이제 벡터 DB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기능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MySQL이나 오라클 같은 그런 전통적인 DBMS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이제 뭐 도입을 할 때 어떤 지점들을 보통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요즘 약간 자료 만드는 게 있는데, 회사 자료는 아니고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일단은 너무 다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벡터 DB 하기 전에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요즘 생성형 AI가 핫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LLM 모델 사례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 그냥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사전 학습한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 이제 LLM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LLM에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이제 RAG까지 이제 접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당연히 이 개념들도 다들 다 알고 계실 개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벡터 DB는 어디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RAG 부분에서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챗GPT를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기업 내부 문서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내부 문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니까 이제 할루시네이션 같은 그런 문제점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RAG를 보통 이제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 왔을 때 뭐 답변 자체는 이제 생성형 AI가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문서, 사전 지식들을 이제 RAG도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전 문서, 그러니까 LLM이 보지 못한 어떤 기업의 내부 문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조회할 것인가에서 등장하는 게 벡터 D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AG에서 이제 벡터 DB가 쓰이니까, 그래서 RAG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저희 사실 오늘 이제 목표는 이제 벡터 DB가 이제 어떤 거이고, 뭐 어떤 기능이 있으면 벡터 DB냐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게 이제 목표니까, 너무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사실 실무가 이런 언어 모델 쪽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신용평가 모형 개발을 하고 있어서, 실무에서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관심 있는 부분으로 그냥 사이드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식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혹시 제가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충분하지 않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벡터 DB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사전 질문으로도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벡터 DB랑 벡터 스토어는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DB라고 하면 이제 DB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제공이 돼야 되니까 이제 벡터 DB인 거고, 벡터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런 D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뭐 영구히 저장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확장성 뭐 이런 것까지에 대한 어떤 고려는 조금 덜 되어 있는, 그냥 기본적으로 벡터 저장하고 조회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이제 벡터 스토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그 개념이 그냥 혼용되어서 그냥 같은 의미로 거의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DB란 그럼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고차원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유사도 기반의 서치를 한다는 게 이제 전통적인 DB와의 어떤 차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뭐 RAG를 만드실 때
그 텍스트 도큐먼트 이런 문서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임베딩을 하셔서 벡터도 만드시죠. 그래서 그 벡터를 이제 저장을 어딘가 해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저장을 할 때 빨리 이제 찾아와야 되니까 인덱스를 보통 생성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인덱싱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것도 해야 되죠. 그래서 찾아오는 그 기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벡터 DB의 그냥 핵심 기능을 좀 제 나름대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그 일단은 그 유사도 검색이 지원이 돼야지 이제 벡터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디셔널 DB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키워드 기반으로 그 보통 이렇게 서치를 하죠. 근데 이제 벡터 DB 같은 경우는 이제 임베딩 벡터랑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이제 그 벡터화 했을 때 얘랑 이제 유사한 것을 이제 검색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세멘틱 서치라고도 하는데 그 이렇게 유사도 검색이 되냐 그 부분에 이제 그 핵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들이 뭐 KNN, ANN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런 방법들을 오늘 특강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게요. 근데 잠깐만 언급을 하면 KNN 같은 경우는 그 벡터 그 저장한 벡터 전체를 다 검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전체 벡터 몇 개가 있다 하면은 내가 이제 들어온 어떤 벡터랑 유사한 것을 다 이제 서칭을 해서 걔랑 가장 가까운 그 세 개, 뭐 네 개 이런 식으로 K개만큼 반환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커질수록 이제 속도가 그에 비례해 가지고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ANN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비슷한 그 지역 같은 것들 만들어 놓고 이 비슷한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이 비슷한 인덱스부터 이제 검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KNN은 인덱싱을 해놓지 않는다면 ANN 같은 경우 인덱싱을 해놓고 완전히 진짜 비슷한 K개를 찾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거랑 그 지역에서 비슷한 거,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을 나눠놓고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벡터화 했을 때 그 벡터가 어떤 그 지역과 가장 유사하냐, 그러니까 인덱스를 해놓으면 이제 지역 이렇게 비슷한 지역끼리 묶이겠죠.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서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약간 로컬 서치 약간 느낌이 있죠. 전체에 서치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짜 그 다케이게를 이제 그 서치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요즘 이제 ANN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특징은 이제 확장성도 이제 약간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증가해도 이게 많은 벡터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실 3번 이제 효율적인 인덱싱 부분은 약간 유사도 검색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인데 이제 이 ANN 방식 같은 경우는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벡터들을 이제 인덱싱을 해놔야 되니까 그런 방법에서 뭐 HNSW, 뭐 IVF, PQ 이런 인덱싱 기법을 지원하냐 주로 이제 HNSW 이 방식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에 이제 뭐 안정성 및 내구성, 유연한 뭐 API 이런 거 지원을 하냐라는 그런 어떤 그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의미 기반의 검색을 한다. 그리고 그 빨리 조금 검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인덱싱을 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DB는 그냥 벡터 그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어떻게 빨리 그 유사도 기반으로 검색을 해올 것인가라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 DB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제가 오늘 특강에서는 그냥 이걸 거의 비슷한 용어로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세미나 자료에서 벡터 스토어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 랭체인의 벡터 스토어를 조금 얘기할 거여서 좀 벡터 스토어로 명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 랭체인에서도 이 벡터 스토어를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B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죠. 그래서 뭐 랭체인의 벡터 스토어를 벡터 스토어랑 그 다음에 이제 그냥 DB 회사에서 제공하는 벡터 스토어가 있는데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저는 이 개념 좀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그 뭐 그 DB 회사인 뭐 일레스틱 서치 뭐 그리고 뭐 파인콘 이런 DB 자체에서 이미 이제 이런 유사도 기반 검색하는 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DB의 파이썬 SDK를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사실 저희가 RAG를 구축할 때는 그 보통 랭체인을 사용하잖아요.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그래서 랭체인이나 랭그래프에서 그걸 조금 이제 걔랑 연동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 스토어, 그러니까 그 RAG 만들 때 필요한 그냥 핵심적인 벡터 스토어 기능만 넣어놔가지고 좀 편리하게 제공하는 버전이 있는데 두 개의 기능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더 그 습하는 사례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저희는 이제 벡터 DB라고 하면 크루마나 아니면은 뭐 파인콘이나 뭐 이런 그 DB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파이썬 SDK를 갖다 쓰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 냉체인 안에도 그거 일부 기능만 이렇게 약간 들어와서 제공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좀 벡터 스토어라고 이제 냉체인에서도 명칭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필터 기반으로 서치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메타데이터 필터 기반 서치하는 것도. 근데 그게 아마 제공이 안 되고 본인이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는. 근데 DB 회사에서는 그 당연히 제공을 하겠죠. 메타데이터에 필터 기반으로 서치하는 거를. 근데 이제 냉체인 안에 그냥 간단한 RAG 구축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사실 메타데이터 서치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쿼리 기반의 서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그 약간 조금 좁은 의미의 이제 또 보게 되면 이제 벡터 스토어 이 개념의 벡터 스토어는 사실 DB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키워드 기반 서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뭐 메타데이터 서치하는 것도 지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능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인 DBMS와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벡터 DB라는 거는 그냥 요약하자면 그냥 아까 벡터 저장하고 그래서 유사도 기반 검색할 수 있는 걸 지원해주는 DB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왜 사용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보게 되면 그냥 RDBMS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오라클, 마이에스큐엘, 뭐 포스트그레스큐엘 뭐 이런 그 기업에서 이미 사용하시고 계시는 게 있을 건데 이 벡터 DB는 그럼 이제 벡터를 저장하는 거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고차원의 벡터 저장하는 거에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RDB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만 서치를 해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 쿼리 뭐 작성하게 되면 뭐 라이크 해가지고 엄청 길어지는 그런 쿼리가 되는데 이제 벡터 DB 아까 이제 RAG나 LLM 모델 이제 개발할 때에는 그 이 문장과 그 비슷한 이 인베딩 벡터와 비슷한 걸 찾아와야 되니까 그 조금 이제 푸는 태스크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B랑 이제 그 벡터 DB와의 차이가 뭐냐? 그냥 전통적인 DB랑 벡터 DB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잘 정리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냥 인덱싱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뭐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그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냥 제가 이해했을 때 그냥 두 가지가 크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치 방식의 차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한데 첫 번째 서치 방식 그냥 전통적인 DB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라이크문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이렇게 찾아오는 아니면 그냥 딱 그 외열 조건 걸어서 찾아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그 벡터 DB에서는 사실 그런 거 그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딱 이 벡터가 들어왔을 때 인베딩 벡터가 들어왔을 때 얘랑 유사한 걸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거를 탐색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제 여기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 방식 역시 다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트레디셔널 서치는 진짜 이 키워드 딱딱딱 기반으로 서치하니까 뭐 해시 인덱스나 뭐 비프로스트리 인덱스 제가 DB 대학에서 DB 공부할 때 이거 엄청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다 까먹었지만 아무튼 이런 어떤 전통적인 인덱싱 방식을 사용한다면 사실 이제 그 여기 이제 이 벡터 DB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HLSW 같이 이런 그 어떤 쿼리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벡터 이제 벡터화 했을 때 얘랑 가장 가까운 이 지역, 그러니까 지역을 몇 개 이렇게 나눠 놓고 그 지역에 이제 중심점들 다 잡아놔요. 그래서 그 중심점이나 이제 그 특정 지역의 그 중심점이랑 가장 가까운 거 일단은 우선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동네랑 가장 가까워라는 그 동네부터 일단 보는 거고, 그럼 그 동네 가서 이제 로컬 서치를 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한 이게 ANN 방식으로 이제 결국 서치에 지원하게 되는 건데 완전하게 진짜 정말 그 전체를 다 뒤지는 건 아니니까 그 조금 한계는 있겠죠. 로컬 미니멀 빠질 그런 한계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인덱싱 방식 역시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 서치 방식이 다르니 인덱싱 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사실상 이제 이 벡터 DB를 이 선택을 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의 부분을 조금 이제 가장 그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벡터 DB는 이제 그러면은 일단 RAG 만들려면 벡터 DB가 있어야겠구나라고는 약간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키워드 기반으로 우리가 서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벡터 DB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챗봇을 개발하실 때는 그러면은 이제 벡터 DB 뭘 사용할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나 유명한 그 사이트가 있죠. 그 DBMS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랭킹을 매기는 그런 사이트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뭐 하셔도 되는데 일레스틱 서치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레거시 DB가 그냥 이미 기업에 구축되어 있는 DB가 일레스틱 서치인 경우가 많아서 그 일레스틱 서치가 약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이제 화면이 이렇게 오거든요. 잠시만요. 네. 네. 제가 보는 화면이 PPT가 맞겠죠? 네. 네, PPT가 오늘 혹시 PPT가 공유된 게 아닐까? 죄송해요. 네. 제가 보는 화면이 약간 다르네요. 네. 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러스틱 서치가 이제 뭐 아무튼 많이 사용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그 이 도입 시 어떤 부분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될지 근데 조금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약간 레거시 DB가 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미 기업에서 쓰고 있는 DB가 그러니까 키워드 서치 뭐 기반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DB가 있으니까 그 레거시 DB가 약간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왜냐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아예 DB가 아예 없으니까 좀 이 선택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긴 하더라도 이미 기업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DB가 있는데 이거 말고 완전 진짜 이 챗봇 하나 개발하겠다고 새로 이제 DB들 또 이제 다 붙이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제 레거시 DB가 있으면 그 레거시 DB랑 이제 같이 레거시 DB에서 벡터 DB 도 사용하기 위한 벡터 스토어 기능을 지원하면 그냥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완전히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거 다른 것들을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뭐 일부 회사에서는 그래서 아까 일러스트 서치가 1인 이유가 일러스트 서치가 사실 비싸기는 해요. 근데 비싼데 이미 기업에서 ES를 쓰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이제 ES에서도 이제 벡터 DB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러스트서치를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클라우드도 구축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그냥 온프레미스 구축할 건지에 따라서도 사실 클라우드 이제 이 지원이 되는 게 이제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DB도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조금 제가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도 제공되면 오히려 더 안 믿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경영진 분들이 근데 이제 오픈 소스를 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오픈 소스도 이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퍼런스 수 이제 사실 이제 네 번째가 사실 좀 크죠. 그래서 이 레퍼런스가 충분히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새로 등장한 DB들 이 벡터 DB 보시면 거의 한 30개, 40개 막 이렇게 엄청 그 새로 등장하는 DB도 엄청 많은데 그 레퍼런스가 보통 대부분 없는 것들 이제 쳐내면 진짜 몇 개 안 남기는 하거든요. 보통 되게 주요하게 쓰이는 거는 제가 여기 가져왔던 한 10개, 이 10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가 약간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좀 이 가격이 다르니까 이제 조금 달라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 온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사실 두 번째 고려할 지점들은 이 기능이나 성능 요구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데이터 사이즈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그 문서를 처리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라지는 지점은 약간 이 이미지도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뭐 크로마나 파이콘은 이제 이미지 지원하는데 뭐 다른 DB 같은 경우는 뭐 지원 안 하는 경우에는 사실 또 이제 이미지를 꼭 필수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그런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용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종류, 사이즈 이 부분이 이제 또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요구 사항 같은 이 검색 속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좀 벡터 DB에 따라서 좀 이 성능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또 한 번 더 줄어드는 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서치가 이제 필요한가 제가 봤을 때 일러스트 서치가 약간 많이 쓰이는 이유가 이 하이브리드 서치나 뭐 이런 기능들 그 기본적인 키워드 기반 서치에다가 이 벡터 이제 세맨틱 서치하는 거 또 같이 지원하고 하이브리드 서치도 뭔가 이 코드도 막 제공하고 하는 게 좀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그 하이브리드 서치가 필요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 스토어 자체, 그러니까 벡터 DB 자체는 이 키워드 기반 서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 벡터 스토어의 목적 자체가 그냥 벡터랑 얼마나 유사한 내가 어떤 이 벡터 입력해 줬을 때 얘랑 가장 유사한 벡터를 몇 개 반환해 줘 라는 거에만 이제
그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멘틱 서치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 할 때는 그냥 메타데이터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조건이 그냥 챕터 4에서만 찾아 아니면 뭐 챕터 5에서만 찾아 이런 조건을 걸어서 이제 서칭을 해야 되는 경우도 필요한데 그런 기능들 이제 지원받고 싶냐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또 그 지원하지 않는 이제 DB들 아니면 좀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DB도 있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 부분이긴 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사례도 보여드릴게. 사실 이제 막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제 뭐 따로 이제 또 이게 그 뭐 함수 만들어 가지고 약간 조금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에 부가적인 기능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지 뭐 이런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지 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권한 부여 같은 것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레가시 DB에서 조금 많이 약간 선택할 게 딱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수 이 부분 그리고 예산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약간 이제 다들 하시고 이미지는 고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고려하실 때는. 그래서 그냥 그 데이터 종류도 약간 이렇게 제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DB 사용하실 때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세미나 자료 준비하면서 이 잘 정리된 사례 몇 개를 가져왔는데 그 엄청 뜨네요. 네. 여기 사례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벡터 DB 비교 가이드라고 이거는 그냥 공개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SKT에서 SKT에서 이제 벡터 DB 고민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서 이제 결정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대부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뭐 사실 저희가 이 DB 뭘 도입할 건지에 대한 것도 결국 뭐 엄청 고민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실제 기업에서 DB를 도입하기 위해서 약간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될 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괜찮았던 사례가 이것도 네 이거는 그냥 지금 있는 그런 DB들을 다 비교한 건데 정말 실제로 봤을 때는 엄청 많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이트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뭐 라이센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픈 소스 제공하는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레퍼런스 수도도 이제 필터링을 걸어서 정렬해서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고민하실 때 이렇게 고민해 봐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기에 좀 괜찮은 사이트여서 좀 가져왔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상 약간 유명한 거는 뭔가 파인콘 그다음에 큐드란트 그다음에 약간 포스트그레 SQL에서 확장된 이제 피지벡터 그다음에 일레스티서치 그다음에 이제 뭐 네오4j도 뭐 그래프 기반 이제 DB 하실 때는 조금 이제 같이 이제 쓰기에 좋으니까 네오4j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이따 정리된 사이트도 제가 검토했었던 것들 뭐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너무 많아서 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사실 프로젝트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다른 약간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이 벡터 스토어를 조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주 미약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벡터 스토어를 좀 찾아보게 돼서 하게 됐는데요. 사실 아까 좀 지금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제 사례 조금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네네네. 질문 있으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도영님, 네, 음소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냥 서브 프로젝트 같은 걸로 하고 있는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 랭체인 오픈 튜토리얼이라고 랭체인을 사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랭체인 오픈 튜토리얼이라고 랭체인을 이제 RH 만드실 때 랭체인 이걸로 코딩을 많이 하실 텐데 여기 보면 조금 기능이 제한적인 것도 있고 또 설명이 조금 부실한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약간 조금 보완하자는 의미에서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 그때 이제 벡터 스토어 중에 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언급이 되냐라고 했을 때 크게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도입을 약간 고민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크로마, 파이스, 파인콘, 큐드런트, 일레스티서치, 몽고디비. 그 몽고디비에서 이제 기본적인 몽고디비 노에스큐엘도 지원하지만 이제 그 벡터디비용도 지원하거든요. 포스트그레 SQL도 마찬가지고, 네오폴제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위비에이트, 위버스 얘는 약간 좀 벡터 스토어에만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거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이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능들은 사실상 이거는 이 뭐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가 너무 많이 제 생성형 AI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항상 너무 많이 바뀌더라고요. 한 달 지나면 완전 또 다른 게 되어 있어서 이게 기능이 또 추가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이 10개 정도가 조금 많이 약간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DB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 제가 또 보여드릴 사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두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랭체인에서도 벡터 스토어를 그냥 이렇게 연동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벡터 그 스토어 이제 그 DB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일레스틱 서치에 입력하시고 거기서 이제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능이 다른데, 기능이 다른 것만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을 조금 제가 바꾸기 위해서 했었던 것들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그 DB 회사에서의 사이트는 일레스틱 서치, 뭐 이런 깃허브에서 파이썬 SDK도 이제 본인들 걸 어떻게 API 접근해서 사용하는지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벡터 DB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걸 쓰면 사실 그 RAG는 냉체인으로 만드실 거니까 그 냉체인이랑 연동하는 것도 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 DB의 기능은 여기다가 이제 쓰는데, 사실 DB에서 이제 그 벡터 DB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 계속 서치를 해서 이 니트리버를 이제 받아오는 그 기능이 필요해서 쓰는 건데, 이걸 직접 짜야 되니까. 근데 니트리버 이런 기능들을 잘 제공하는 게 이제 또 냉체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체인을 이제 당연히 RAG 하실 때 많이 쓰실 텐데,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건 이제 검색해서 챗봇 만드는 거에 이제 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조금 비잖아요. 그 벡터 스토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 랭체인에서도 안에서도 이제 벡터 스토어를 또 여기서 일부 기능들, 진짜 정말 이 RAG 만들 때 필요한 저 핵심적인 기능들만 이제 벡터 스토어로 또 제공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조금 이렇게 엄청 활발하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좀 부족한 기능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쓰시게 되면 이 DB의 기능을 완전히 온전히 다 쓰고 싶다. DB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DB의 기본적인 기능을 다 쓰고 싶다면 이제 여기서 파이썬 SDK를 이제 불러와서 쓰시는 게 편하고, 근데 그냥 약간 조금 POC도 정말 핵심적인 것만 지금 약간 테스트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랭체인에서도 사실 이 벡터 스토어라고 이 정말 핵심적인 기능들, 챗봇을 만들 때 핵심적인 기능들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코드들을 이제 쓰실 수는 있긴 하겠죠. 그래서 DB 회사별로. 근데 이 많은 DB 회사들을 이제 다 섭렵하려다 보니까 사실 실제 DB에서 제공하는 기능보다 되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랭체인에서도 이제 벡터 스토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능을 이제 쓰셔도 되는. 그러니까 일레스틱 서치 이런 것들 이제 랩핑해가지고 본인만의 챗봇 개발하기 편리한 딱 핵심적인 기능들만 이제 점 파일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했었던 거는, 여기 조금 이제 너무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이런 기능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유사도 검색 기반으로 서칭을 해서 델리트를 하고 싶은데, 그럼 서칭을 해가지고 뭐 아이디를 찾고 아이디에서 또 다시 또 이제 델리트하고, 아무튼 그런 델리트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치할 때 메타데이터도 패터닝을 하고 싶잖아요. 그냥 전체에서 얘랑 유사도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조건을 줘가지고 뭐 이 챕터에서만 얘랑 유사한 거 검색해줘 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것도 함수 짜서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조금 했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벡터 DB 하나를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조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이걸 제가 요즘 커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커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커서를 쓰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커서에 약간 찬양하게 되는 네,
굉장히 그 코딩할 때 되게 편한 그 사이트인 것 같아요. 네. 챗GPT도 이제 코드 짜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냥 커서에다가 옆에 띄워놓고 하면 그냥 바로 이제 그 이 코드 막 이렇게 쭉 자동으로 실행해 주니까 좀 편한 것 같은데 그 좀 몇 개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크로마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제가 그냥 프로젝트 매니징하고 다른 분들이랑 사실 같이 작성한 거라 근데 이제 공개되어 있는 깃허브라서 조금 공유 드릴 수 있는 선이나 공유를 드리는 건데 그 데이터는 사실 제가 실무 사례라고 했지만 실무 사례도 데이터 좀 말씀드리기 오늘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기존에 했었던 프로젝트인 그냥 그 이 공개되어 있는 아무런 저작권이 없는 이제 어디왕자 데이터셋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하시는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깃허브에서 이 데이터 부분만 바꾸셔가지고 다른 걸로 하시면 코드는 아마 다 돌려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좀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없는 그냥 데이터셋을 그냥 불러와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아까 제가 유명하다고 했던 그 DB들이 이런 벡터 DB들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2번부터 한 10번 정도까지가 약간 유명한 건데 여기에 조금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하면 이제 밀버스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그냥 크로마도 약간의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리면 그 이미 그 개발도 막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 다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게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크로마의 그 이 메타데이터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벡터 스토어는 업데이트를 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애드만 해요. 애드만 계속 하고 알아서 이제 그 중복되는 거 제거하라는 그런 거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같은 데이터 중복해서 넣는 거면은 이제 그 넣지 말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기능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약간 만들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이 뭐 랭체인에서 이제 RAG를 만든다라고 하게 됐을 때 이제 크로마로 만든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그냥 점 파일을 보시면 그냥 봐도 이해가 되실 건데 그 랭체인에 있는 아까 크로마.py를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이 크로마.py 쓰셔서 그냥 바로 이제 그 챗봇 개발하면 그냥 여기 있는 코드 가이드대로 다 이렇게 쓰셔서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제가 그때 이제 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 거기에 있는 기능들에서 막 업데이트 같은 기능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인서트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엄청 많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내가 들어온 데이터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복된 이미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 그 업데이트 그냥 그 데이터도 그냥 업데이트하고 더 넣지 않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의 기능이 필요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건데 업서트 이런 식으로 그 기본적으로 DB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크로마 DB에서는 또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그래서 이 크로마 DB에서 바로 불러다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함수들을 이제 랩핑해서 만드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쿼리 기반의 서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쿼리 보통 기본적으로 냉체에서 얘기하는 그냥 그 챗봇 개발하실 때 쓰시는 거는 그냥 쿼리 딱 입력했을 때 몇 개의 문서 반환할 것인가 딱 이것만 입력해요. 근데 사실상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제 메타데이터도 이 한번 좀 필터링을 걸어줘라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이 함수 짜셔서 이제 약간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델리트 역시 그 기본적으로 진짜 최악의 경우는 그냥 전체 다 지워버리는 그런 델리트 아니면 진짜 어떤 걸 지워야 되는지 그 인덱스를 딱딱딱 알려줘야지만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러면 궁금한 거는 사실 어떤 쿼리를 입력했을 때 그 쿼리랑 약간 유사한 것을 삭제해줘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또 서치하는 거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알아서 이제 그 어떤 거 지워야 되는지 좀 이렇게 범위 이제 제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함수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결국 이제 확장을 하실 거면 이제 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짜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그냥 그 벡터 DB에 대한 뭐 그 실제로 이제 그 코딩 하실 때 고민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그냥 공유 드린 거고 그래서 실제로 검색한 그 결과물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뭐 어린 왕자가 어디 있는 그 소행성에서 왔는지 이제 검색해줘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서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원래 이제 전통적인 DBMS에서는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문장으로 질문하게 되면은 문장을 질문하지 말고 보통 그냥 키워드만 입력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질문하고 그냥 K 뭐 3개 이렇게 해오면 이제 그 관련된 거 이제 랭킹이면서 아 비유길리에서 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거인 거죠. 그다음 뭐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챗봇을 개발하실 때는 이거를 이제 이 매번 이렇게 서치하는 것을 이렇게
뭐뭐점 서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리트리버로 그걸 이제 한번 이제 더 이제 이 쿼디를 반환해주는 그런 그 용도 자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함수 자체가. 그래서 리트리버로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왔을 때 그거나 이제 서치해주는 그냥 서치의 기능이 있는 약간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리트리버로도 이제 뭐 코딩 하셔서 이제 서치하는 것만 계속하는 쿼디 들어왔을 때 서치만 하도록 하는 것이 따로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 드렸었던 거는 그래서 벡터 스토어랑 약간 무엇인지 그래서 뭐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챗봇을 개발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키워드 기반의 챗봇이 아니고 정말 진짜 문장을 들어왔을 때 그 유사한 거를 대답해 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벡터 DB를 도입하셔야 되는 거죠. 벡터 DB를 도입하실 때 약간 레거시 DB라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검색 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는 어느 정도 이제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럼 다 검토를 하냐 한 30개 진짜 찾아보면 정말 약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검토하시기보다는 진짜 조금 많이 쓰이는 거 조금 추려보면 약간 이런 9개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밀버스 한 10개 정도가 조금 많이 쓰이는 것 같다라고 약간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남은 시간에는 질문을 받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한번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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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선생님, 네. 지금 어린 왕자 대신에 네. 이게 지금 오늘 여기에 임원경제연구소 네네네. 분들이 와 네. 계신데요. 네네. 거기 이런 책이 한 60몇 권. 네네네. 예. 네. 임원경제 역사책에서 들어도 봤죠.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네. 네네. 네네. 네. 네네네. 들어봤다고 네네. 네네네. 네. 네. 어쨌든 네. 이게 네. 조선 그 정조 시대 네. 이후에 네. 그 백과사전이거든요. 네네. 네. 이거를 아까 방금 그 어린 왕자 대신에 네네. 이거를 갖다가 네. 벡터 DB 학습시키면 네. 그 잘 챗봇이 대답해 주겠죠? 네. 해주죠. 네네. 네, 해주겠죠, 그죠? 유사한 문장을 반환해 줄 수는 있는데, 근데 네, 뭐 이제 원하시는 형식이 있으시면 또 네, 프롬프트 이런 거 손 보시고 네. 해야 되기는 해요. 조금 네. 자신 없는 말을 할게요. 네네네. 네네. 첫 네. 페이지 네. 그 우리 벡터 네. 제일 첫 페이지에 그 네. 컨셉 있는 걸 좀 읽어주세요. 발표 잘했죠. 네. 어떤 컨셉을, 제일 앞에 5페이지 같은데? 5페이지.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올인원 경영부서 분들 계셔서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이 기업 데이터라는 게 아까 전에 여기 예제를 할 때는 이게 그 아까 어린 왕자였고 이제 기업의 뭐 삼성 뭐 생명 막 금문이나 이런 들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막 금융 관련된 얼마나 복잡한 그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전처리라는 걸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이제 벡터 DB에다 넣고 뭐 이렇게 지금은 막 상담원들이 막 내 경우는 뭐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상담원들이 이제 이런 금융 그 교육을 받고 답변해 주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지식을 쌓아놓고 이제 최대한 AI가 뭐 내 뭐 대출 뭐 이런 물으면 대답해 주는 이게 이제 지금 RAG라고 이게 리트리버이라는 게 이제 검색해서 조금 이쁘게 만들어서 답변해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제 여기 임원 경제지 뭐 70권에 들어가서 여기에 돼 있으면 뭐 여기 제가 내용을 잘 했지만 어제 조선의 뭐 어떤 시기에 뭐 이렇게 물으면 뭐 임원 경제지 몇 페이지 뭐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사실 60권을 여기 번역하신 분들만 외울 수 있지 다른 사람들 단지 접근이 힘든 거 그런 게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에서 제공되는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그냥 다른 특강 같은 거 할 때 그냥 금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약간 어떤 챗봇 관련해서 뭐가 있냐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거 말고도 요즘 또 제가 업데이트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엄청 하루가 달리니까 업데이트 계속돼서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생성형 AI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공식으로 서비스를 이제 신청한 회사들의 이제 서비스 조금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약간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챗봇을 그럼 어디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는 진짜 챗봇 기능처럼 상담을 그냥 상담사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은 말로는 그냥 상담원의 생산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업무 효율도 높인다. 근데 조금 공개 유튜브도 공개되면 이 부분은 조금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담사 대체하겠다는 의도가 있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담을 사를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 첫 번째는 이 대고객 하는 업무. 그래서 대고객 업무에서 이제 CS들이 하나하나 다 전화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챗봇이 대체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 완전히 대체하는 거는 어렵고, 근데 뭐 즉시 결제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본적인 기능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카드 조회 아니면 내 카드 결제 조회 이런 건데 막 전화하는 거 조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하나하나씩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고객 서비스에서 이 상담원은 이제 그 대체하기 위한 약간 용도의 어떤 챗봇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똑같이 상담 느낌이긴 한데 그 두 번째는 그냥 내부 고객의 업무 효율화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저희가 막 사실 그 지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 있잖아요. 아니면 내부 문서에서 뭐 어떤 걸 어떻게 처리해 막 이런 부분. 이러면 너무 간단하게는 그냥 회계 업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뭐 영수증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사실 한 번 한 번 다 전화 걸거나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AI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대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이제 이 그 엔지니어들이 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렇게 설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있다를 하거나 아니면 책 찾아보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부 데이터 학습시켜서, 그러니까 내부 데이터 이제 RAG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본인만의 이제 챗봇을 이제 그 제공을 하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그냥 간단한 거는 그냥 챗봇이랑 이제 질문하면서 내부 데이터 뭐 찾아줘 아니면 얘 이거 해결하려면 어떤 내부 데이터 검색해야지 라고 하면 이제 그걸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 내부 고객의 업무를 조금,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조금 그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고객 부분이 있고 그냥 내부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상담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조금 그냥 서브 기능으로 제공하는, 예를 들면 약간 요약을 제공한다. 그 뭐 그러니까 약간 뭐 스크립트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냥 고객들한테 이 뉴스 요약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일이 하나하나 고객들이 원래 그 뉴스를 다 계속 팔로우업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예 그냥 서비스 안에 들어와서 요약 기능을 제공해주면 그냥 그 서비스의 만족도가, 사실 고객 만족도가 좀 더 높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상담 부분 아니면 약간 부가 기능으로 뭐 뉴스 요약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 같은 게 어려웠어요. 아, 네.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죠. 아, 네.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설명에서요. 벡터 DB를 두 개 사용했는데 두 개의 역할과 네. 그 한용을 설명해 주는 네. 그러니까 이 벡터 DB를 제가 두 개를 언급했는데 저도 사실 이거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언급을 한 것 같아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레스틱 서치, 그러니까 냉체인은 벡터 DB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냉체인은 그냥 벡터 DB를 조금 벡터 DB의 그냥 주요한 기능들만 약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본인들이 이제 챗봇을 개발할 때 필요한 그 벡터 DB의 기능만 약간 랩핑해서 하나 더 이제 제공하는 그냥 그 서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벡터 DB는 그냥 일레스틱 서치는 벡터 DB죠. 근데 냉체는 벡터 DB는 아니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레스틱 서치의 그냥 기본적인 역할은 그냥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기업에서 키워드 서치도 이미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추가적인 기능들로 요즘 이 시멘틱 서치랑 하이브리드 서치를 제공한다. 그래서 일레스틱 서치에서도 벡터 DB 기능을 지원한다. 그래서 돈만 더 내면 이제 벡터 DB 그 기능까지 이제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냉체인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이유는 보통 저는 사실 이제 RAG 챗봇을 처음 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벡터 DB를 일레스틱 서치까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깃허브에 일레스틱 서치 기능을 한 번 더 이제 그 벡터 DB랑 그리고 니트리벌 기능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코딩을 하지 않아요. 그냥 냉체인에서 그냥 다 해결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냉체인 안에서 그럼 너희 벡터 DB 어떻게 쓰는 거 그냥 벡터 DB 깃허브까지 가서 보지 말고 그냥 우리에서 그냥 정말 필수적인 기능들은 이렇게 챗봇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써라는 어떤 그 라이브러리 안에 이미 제공하는 기능들, 부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RAG 구축 시 Foi que o reset tu vai
아, 네네네. 네. 네. 그 RAG 구축할 때 이제 그 소형 프로젝트에 적합한 벡터 DB와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한 벡터 DB를 추천해 달라고 하게 되면 소형 프로젝트는 제 생각에 그냥 파이스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뭐 VB8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VB8 뭐 그래서 파이스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진짜 정말 작은 프로젝트여서 그냥 약간 경험하기 위한 용도다라고 하면 파이스 그 다음에 뭐 많이 쓰는 게 크로마 그 다음에 이제 파인콘이나 일레스틱서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큰 프로젝트에서 약간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파이스. 그냥 조금 더 좀 약간 트렌디한 거 쓰고 싶다 하면 뭐 VB8나 뭐 큐드란트도 써보면 되기는 한데 굉장히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사용하는 게. 근데 그냥 진짜 생각 없이 딱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파이스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고르자고 하면. 그다음 대형 프로젝트도 가게 되면 사실 저는 대형 프로젝트 큰 게 경험이 없어가지고 뭘 약간 추천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찾아본 바로는 좀 약간 유명한 게 파인콘 그리고 뭐 일렉스서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LLM으로 RAG를 이용하여 답변을 시키면 벡터 스토어에 저장된 원문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고 설사 그대로 보이더라도 인베딩 과정에서 해석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호 등은 삭제될 것인데 원문 그대로 보일 필요도 있는 경우에 추천할 수 있는 DB는 무엇인가요? 일레스틱서치도 해당할 수 있는 것들 네 가지가 없는 경우에 대한 의견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키워드 기반의 서치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인 거죠. 네, 원문 그대로 보여야 된 원문 그대로 보일 경우에만 추천해 줄 수, 그러니까 이 원문 그대로라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왜냐하면 사실상 그 벡터 DB에서도 원문 그대로는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인베딩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그 인베딩 벡터 만들 때는 문제는 그건 삭제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인베딩 벡터에서 한 번 더 매핑을 할 수 있겠죠. 그 얘 출처를 그냥 놔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출처 놔둬서 그 같이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가시가 없는 경우에는 뭐 그냥 뭐 파인콘 이건 조금 제가 좀 공부 한번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따로 이거는 톡방에 좀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 없이 ES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런 레가시 DB가 없을 경우에 좀 쓸 수 있는 거는 좀 따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피지 벡터를 사용했을 때 다른 DB와 비교했을 때 체감 성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저는 근데 너무 작은 데이터도 실험을 해봐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속도 자체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긴 했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피즈벡터라고 해서 또 이렇게 느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약간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질문은 사실 캐파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아까 사이트를 하나 추천을 해드린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이 서치의 기능을 그냥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실제 뭐 데이터 쓰시는 걸로 실험해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긴 하겠지만 이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라고 이 정리된 사이트로 보여드리면 네, 네,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장 속도 측면에서 이 비교를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벡터 DB 이제 기능 확장할 때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이 성능을 약간 비교한 게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또 이제 데이터의 특성마다 또 달라서 이게 공식적으로 뭔가 이게 독스가 있는지는 아직도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검색했을 때는 그런 비교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LLM 같은 경우는 막 성능 비교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어떤 그 공식적인 문서 갖고 이 성능 비교한 게 많은데 사실 얘는 정말 이 서로 그러니까 각자 약간 각계 전투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지금 벡터 DB는 약간 춘추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각자 자기네들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해서 사용자 딴에서 진짜 필요한 거. 그래서 쓰시는 약간 그래서 그냥 GitHub 스타로 저는 보통 약간 소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도큐멘트 사이즈 그다음에 속도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네, 이제 이 프로 보는 게 너무 힘드네요. 네. 속도 측면에서도 제가 한번 이거는 좀 이따 강의 끝나고 그 자료로 약간 속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아니면은 그냥 지금 제가 했었던 그냥 좀 데이터 사례도 그 세부적인 속도 비교 한번 해가지고 올려드리기는 할게요. 그냥 저는 속도 자체로는 그냥 몇 초 너무 그냥 딱 체감 속도 바로바로 나오는 거여서 그렇게 사실 막 어떤 게 뭔가 느리다고는 느끼진 않았는데 이건 정말 데이터가 확장됐을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진짜 많이 도큐먼트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한번 제가 비교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냉체인은 ORM 같은 느낌인가요? 제가 ORM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어떤 질문, 네. 뭐 큐드란트, 밀버스는 분산 배포가 가능하고 셀포스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숙제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냉체인은 프레임워크이고, 네, 벡터 DB에 수상하는 개념. 네네, 네. 네네, 네, 냉체인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그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 머신러닝 모델 개발할 때 사이킨런 쓰고 그 다음에 딥러닝 모델 개발할 때 뭐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쓰잖아요. 그냥 생성형 AI 그냥 그 LLM 모델 LLM 아니죠 RAG 모델 개발할 때 그냥 이제 냉체인 쓴다라고 보통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막 그 챗봇을 그냥 약간 노코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그런 그 플랫폼들 많아지는데 뭐 디파이라든지 그것도 약간 냉체인 안에 들어가 보면 냉체인을 또 감싸고 다른 것도 감싸고 해가지고 전체 노코드 기반으로 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RAG를 그냥 만들 때 그냥 냉체인 약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AWS 같은 사이트 보게 되면 냉채 말고도 본인들 자체적으로 막 그렇게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하는 거를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실제로 네. 그 현장에서 네. 실제 업무 사용할 때 링체인을 많이 써요. 냉체인을 그냥 그러니까 오픈 소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그냥 냉체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실제 네. 업무에 네. 링체인을 도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나요? 어, 그 비즈니스 네. 하면 제가 이제 실습용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단에서도 그냥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 그냥 냉채 그냥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카에 있었을 때는 그 AWS를 이제 썼었는데 AWS 안에서 이제 냉채인으로 코딩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AWS 안에 또 이제 그 이 컴포넌트로 이 챗봇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 제공하거든요. 뭐 베드락으로. 근데 베드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냉체인으로 직접 약간 코딩해서 뭔가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AWS 베드락의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개발하실 수도 있고. 네. 그냥 근데 아무런 본인이 코드 직접 다 짜서 약간 무료로 하고 싶다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냉체인이고 그다음에 뭐 기업에서 오픈 소스 아직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AWS 베드락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베드락을 많이 써요. AWS 베드락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약간 뭔가 지금 예산이 약간 조금 뭐 있다 하면은 그냥 이제 냉체인 쓰는 것 같고요. 네. 스타트업은 약간 냉체인 그냥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김 대표님께서 네. 그 어린 왕자 대신에 네. 신용 네. 네. 경제지를 이렇게 넣는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좀 네네네. 해주셨는데 네. 저희는 네. 박태수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신 걸 충분히 잘 알아듣는 상황이 못 돼가지고 죄송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신 네. 벡터 DB라는 게 네네. 네. 그 지금 이쪽에 뭐 보전 관련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한국보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네네. 이런 네. 데이터일 거예요. 네네. 가장 많이 네. 검색하고 네. 딱 치면 그 무슨 쪽에 무슨 실록이 쭉 나와 있다는 다 나오니까. 네. 네. 근데 이걸 벡터 DB라는 걸 쓰면은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상태에 검색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알아보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네네. 네. 지금 우리는 네. 하도 이게 뭐 AI가 발전하니까 약간 네네. 좀 환상의 네.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기도 해요. 네네. 네. 네. 최근에 지브리 같은 것도 네. 해가지고 하는데 네네. 네. 텍스트놀로지가 그림 없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네. 이거 네. 진짜 새로운 세상이 퍼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네. 있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대표님께서도 네. 이야기해 주신 거기 기존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네. 거기 더 나아가서 네. 벡터 DB라는 걸 네. 사용했을 때요. 네. 그건 어떤 뭐 사용자 측에서 좋고 이런 거 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좋고 네. 어떤 점에서 더 유리하고 네. 편리하고 네. 좋은 점이 네네네. 어떤 점이 있는가를 말씀해 그, 네네. 질문 감사합니다. 한국 고전 문학 사이트, 번역원 사이트는 제가 사용했을 때는 그게 키워드로만, 국문학과니까 딱 네네네. 저도 수업 때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떤 원문 딱 검색하거나 어떤 키워드 입력하면 딱 그거 관련된 문서 이렇게 검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본인이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 약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문서 봐야 돼? 약간 이렇게 해도
답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내가 어떤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딱 이거에서 이런 키워드 검색해봐서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기능만 지금 제공되고 있다면 여기에 그냥 검색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아니면 이런 논문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하면 좋을 만한 것들 막 찾아줘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받아내 올 수 있는 거죠. 그때도 문서를. 네. 저기 금 교수님 답변 가능하세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스토어는 전체적인 그 시스템의 한 요소로 들어가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을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가지고 이제 챗봇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임원 경제 챗봇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답변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 형식으로 저희가 를 개발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제 생성성 AI 문제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전에 뭔가 이렇게 프리즘을 짜서 미리 FAQ 같은 걸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실제로 사용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응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임원 경제지라는 그 방대한 그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네. 저 입장에서는 이제 익숙한 거를 갖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니까 네. 사실 지금 발표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질문이 네. 오픈 AI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네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네. 조금 더 리서치 이렇게 하면 그 풍부한 내용을 딱 담아주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자료가 네. 데이터가 완전히 오픈돼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네. 모든 다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 어떤 교집합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는 데이터 딱 정해진 그 안에서 우리가 네네. 네네. 근데 네. 이제 챗GPT는 전체에서 보는 거죠. 네네. 데이터에서 그냥 내가 질문을 하면 그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네. 그 임원 경제지 같은 거는 그 안에서 지금 데이터는 왕조실록처럼 정해져 있는 그 안에 뭔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질문은 지금 챗GPT에서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면은 네, 맞아요. 거기에 네. 적당한 걸 찾아서 네. 우리가 이게 들을 만한 내용으로 대답을 해준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정종욱 교수님한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우리 고전 뭐 어떤 번역 관련된 어떤 그런 TV가 지난 우리 AI 생성 전에도 많이 구축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용했던 기술은 이제 RDB라는 거거든요. RDBMS. RDBMS는 대표적 오라클 같은 게 있는데 걔는 이제 패턴만 매치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짜장면 이렇게 찾으면 그 알한글에 있는 것처럼 짜장면이랑 똑같은 그런 코드가 있는 것들만 쫙 찾아주거든요. 근데 보면 짱깨 우리 저 대구 출신이니까 짱깨하고 짜장면이 사실은 같은 의미로 의미론적 검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의미론적 검색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RDB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짜장면 찾고 싶었는데 내가 평소에 짱깨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짱깨라고 쳤어요. 근데 사실은 짜장면 비슷한 거 찾고 싶었는데 짱깨라고 쳤어요. 내 속으로는 짜장면 그런 것들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기존의 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짱깨라고 치면 짱깨하고 짜장면하고 코드가 다르잖아요. 그거 안 찾겨. 근데 우리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넘어갔을 때 오늘 벡터 데이터베이스 앞에 컨셉이 없었는데 네. 그 여기 의미론적이 뭐냐면 의미론적 유사도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짱깨라고 치면 짜장면 안 나오는데 지금은 이 벡터 DB에 넣어 놓으면 짱깨라고 치면 짱깨하고 짜장면 벡터 공간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짱깨라고 쳐도 짜장면하고 각 도마다 뭐 짜장면을 의미하는 비슷한 단어가 있을 거잖아요. 의미 비슷한 거싹 틀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의미론적 검색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허 검색 같은 데 좀 많이 벡터 DB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허 통일한 특허가 있으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특허를 옛날에 해줘야 되는데 이 지방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어떤 용어가 조금 다르잖아요. 옛날 같으면 내가 막 이거하고 동일한 단어 뭐가 있지라고 다 찾아봐야 되는데 이 벡터 DB만 해놓으면 비슷한 몇 개만 치면 의미론적 비슷한 것들 싹 따로 찾아주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 교수님 하는 말 있을 것 같은데. 그 질문하신 걸 들어보면 네. 이게 이제 그 범위가 한정되는다라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LM 전체가 이제 검색하는 거에 대비 이거는 컨텍스트를 기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양한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지만
그 LLM을 유료로 우리가 써서 이제 쓰는 경우에 API를 흡수하는 경우에 아래 잡고 하면 안 돼요. 아, 네네. 네. 소스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 이런 임원 경제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출국 같은 거 구현하는 데 있을 때, 실제로 임원 경제지로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 안에서 똑같은 LLM 기능을 써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능적으로 만약에 이제 이용 경제지를 했고 거기 나가서 정의보감도 포함하고 그렇죠. 또 왕들필로도 포함하고 이런 것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이제 원문도 나오나요? 물었는데 매핑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처 물으면 임원 경제지 무슨 뭐야 서명지 몇 조 몇 항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출처가 되는 거죠. 그 매핑이라고 하나 제설님? 출처 표현되는 거를? 그렇게 매핑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출처는 명쾌한. 네, 네, 네. 네. 조금 이따가 여기 좀 이따가 제가 저기 우리 그림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원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정명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임원경제연구소는 세워진 지가 2008년에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고요. 번역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3년부터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번역해야겠다고 이제 제가 마음을 먹고 주변에 선배님, 후배님, 동료 이런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번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23년째죠. 올해가. 그 초기에는 DYB 최선어학원의 송오현이라는 그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제가 후원을 부탁드렸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있을 때 이거를 시도했으니까 그때는 뭐 박사과정생이 뭐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원을 기꺼이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3억을 처음에 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임원경제지라는 책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선시대에 향촌에 사는 선비들이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모은 백과사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국가 운영과도 관련 없어요. 향촌 삶에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상 삶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식의주 당연히 들어갈 거고 거기에 이제 예술, 정신고양, 신체 수양, 질병 치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용용품들 만드는 방법, 뭐 사냥하는 방법, 물고기 잡는 법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게 되겠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번역을 서로 나눠서 했는데요. 지금 참여 인원이 한 교감, 감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1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연구소에서는 3명만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번역이 끝났고 나머지 하나는 번역이 완료되어 있지만 출판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원경제지가 원래 16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15개 분야는 다 출판까지 되어 있어서 시중에서 다 구입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의학 분야 하나만 출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조선시대 실용 백과사전이지만 분명히 현대에도 의미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던가. 초기부터 계속 이런저런 발랄한 상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완전히 실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꿈을 같이 공유하고 실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가 급격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얼마 전부터는 데이터 인문학이 있어요. 인문학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걸로 또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명지의 일부 내용이 지금 풍석 위키라고 해서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도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엔 저희도 AI로 만들면 좋겠다. 생성형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생각만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본 강의는 6월에 좀 잡아서 우리 정 소장님의 우리 임원 경제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우리 정명현 소장님하고 우리 임원 경제연구소 분들 오셨는데 일단 저희 협회 오셨으니까 환영의 박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